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미라클 모닝 시간에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네,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 류한빈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이 책 저자분 되게 재밌으세요. 왜냐면 일단은 직업 자체가 딴 일을 왜 해라고 할 만한 굉장히 엘리트세요. 네, 저기 동물병원 의사 그 수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재밌는 게 퇴근 후에 자기 계발 유튜버로서 온 오프라인 클래스 강사, 연극 배우, 플래너 제작자 이렇게 프로 엔잡러로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뭐랄까 자신의 인생을 정말 주도적으로 재미있게 사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설레는 하루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저녁 활용법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 가라라는 이야기고요. 여기 이제 저녁 루틴이 있는 삶과 없는 삶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직장인으로 살면서 저녁 루틴이 없는 삶을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퇴근 후에 뻘짓을 하다가 잠드는 시간, 그러면서 '아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라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저녁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아침이 달라지고 평일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워지고 또 엔잡러로서 수익도 많이, 그러니까 본인의 본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하루를 두 배로서 살게 되더라. 그리고 목표를 자신이 설정하고 그 목표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많이들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 나는 일하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많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책은 '내가 하루가 많이 바쁘다.'라고 느끼고 '뻘짓을 많이 한다.'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와 같은 지금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 루틴은 좀 잡히셨을 것 같고, 그 외에 저녁 루틴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루틴이 왜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까지만 같이 나눠 볼게요. 일단 저녁 루틴이라고 하면은 7시 에서 11시 까지의 그런 시간들이었대요, 퇴근을 하고 나서. 그리고 퇴근을 하기 전에 계속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본인이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은 코인 노래방과 서점 나들이부터 시작을 했대요. 집에 그냥 가지 않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혼자라도 노래 좀 부르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도 좀 몇 권 보고, 그렇게 집에 가는 시간을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를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전에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플래너를 올리는 시간을 좀 가졌고, 어 그렇게 인제 쪼금씩 쪼금씩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해 나가신 것 같아요. 참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하루에 평일 인제 회사에서 있는 시간은 9 시간 남짓이고, 매일 7 시간을 잔다고 해도 사실 집에서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꽤나 많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최소 5 시간에서 6 시간 정도는 일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그 시간을 현재에 머물러서 좀 길게 쓰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셨고, 이분이 그 엔잡러로서 자신의 영상 편집도 하시고 유튜버로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그 유튜버로서 활동하기까지 한 3년 반 정도를 계속 성과가 나든 없든 매주 하나씩 늘 영상을 업로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영상 편집을 하는데 20 분짜리 영상이어도 편집을 하는데 3 시간씩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엔 주말에 주로 시간을 몰아서 하다가, 주말에 시간이 좀 이렇게 통으로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의 효율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참 자제력을 키우지 않는 한 그 시간 안에서 효율은 정말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인제 평일에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유 시간이 많다는 건 더 많은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시간을 좀 빼곡히 채우면서
살아라. 그것이 오히려 막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일과 그 삶에서의 균형을 찾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제 이분도 저희와 같은 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 저도 밀레니얼 세대더라고요, 여기에 의하면. 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이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갖고 '일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뭐랄까 삶에서의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퇴근 후에 딴짓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뭐랄까 일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즐거움도 찾고 또 그 즐거움 속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인제 앞으로 뭐 퇴직 이후에 무소득, 소득이 없는 40 년을 어떻게 버틸 거냐. 그리고 나만의 커리어를 만드는 것이 다 중요한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현재에서 이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류한빈 님의 목표는 재미있게 일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수입과 행복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게 됐던 거죠. 전 이분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좀 많이 공감이 갔던 부분이 이분은 대학교 때 연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때 고3 그 수능을 보는 그 시절에 연극이 너무 좋아서 연극영화과에 지원을 하기도 하셨대요. 근데 연극영화과 쪽에서 이분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머리도 좋은 것 같고 뭐 이러저러한 거 있는데 연기 말고 딴 일을 하시죠?"라고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의사까지 된 정말 이분의 그 자기 계발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수의사가 되고 나서도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연극을 하면서 약간 박쥐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아 나는 연극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의사도 아니고' 결국 직업으로서는 수의사를 택했지만 연극인으로서의 삶을 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유튜브 활동도 계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계속 실행하는 경험은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었고 그래서 고민했고 남의 조언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서 후회하는 것이 덜 구질구질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자신에게 있어서 돈 버는 목적은 일과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자신에겐 도움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한 반년 정도가 지나니까 첫 수익을 좀 받고 3년 반이 되니까 월급 외에 수익이 월급을 넘어섰대요. 대단하죠 진짜. 수의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 그 월급을 넘어섰다는 것도 참 대단하신데 3년 반 동안 그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그 일을 계속 실행하셨다는 것도 저는 사실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튜버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인은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이분의 책을 보면서 '아 내 인생의 가치는 뭐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만의 어떤 인생을 사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좀 자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되게 구체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치료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어 자기가 무엇을 원하나,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방향을 따라가야 되나를 많이 고민하셨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철학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으로 나뉘는데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삶에서의 의미 찾기를 하는 것은 가치론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의미를 잘 못 찾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심리 상담사분이 "아 가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군요.
의미를 찾고 계시는군요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의미, 나만의 의미나 나만의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음 본인이 3년 반이 넘게 계속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에게 어떤 의미와 보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 역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평생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가치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인의 인제 가치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목표와 단기 계획을 세우고 장기 목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단기 계획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장기 목표 하면 대목표 그리고 삶의 의미 찾기가 되고 단기 계획이라 하면 어떤 프로젝트와 액션 플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재미있게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다라트, 만다라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목표 플래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 뭐 루틴 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을 측정 가능하게 목표에 맞추어서 실천한다면 삶이 정말로 더 2배로 3배로 살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요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만다라트 플래너. 그래서 내 목표를 위한 청사진, 행동의 청사진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액션 플래너. 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마감 일자를 정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그걸 실행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 뭐 요런 것들과 이브닝 플래너 오후 시간대를 어떻게 시간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 요런 어떤 플래너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일리 플래너도 있고요. 그래서 아 저도 이분과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닮은 점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삶을 잘 살고 싶고 그리고 꿈을 쫓아 살고 싶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쓰고 싶고 그를 위해서 나만의 어떤 내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열정도 있고. 근데 이분 또한 자신이 어떤 루틴을 만들기 전까지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루틴을 만들어 나고 조금씩 실천해 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한 끗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한 끗 차이. 그래서 그 한 끗 차이에서 이분이 '남다른 인생을 사는 스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